자, 오늘은 여기다 그냥 필기할게. 시험지 여기다 그냥 필기해, 여기다. 보자. 계산은 니네가 해도 되잖아, 그치? 계산 말고 내가 꼭 해줘야 되는 것만 내가 해줄게. 계산 같은 거는 뭐 예를 들어 그러니까 10번 같은 거 있잖아. 10번 같은 거. 이런 건 그냥 니네가 하면 되죠. 이거 갖다가 집어넣었을 때 말 되는지 안 되는지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12번도 마찬가지지. 12번은 이거 양변에 얼마 곱하면 되니? 뭐 한 번에 해결을 하고 싶으면 100을 곱하는 게 낫지. 한 방에 해결하고 싶으면 100을 곱하는 게 나아. 한 방에 해결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13번은 뭐 비례식 너무 많이 했으니까 일단 안 해도 될 것 같고, 또 틀린 게 17번이야.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하지 않았냐 이거? 정비례하는 거? 그치? 어떤 수 x보다 3만큼 큰 거, 이건 어떻게 써야 돼, 식을? 그냥 그대로 써봐. x 더하기 3은 y지. 근데 이게 정비례니? 아니죠? 이런 건 정비례 아니고. 그 다음 2번. 200g인 그릇에 물을 xg 넣었을 때 전체의 무게. 근데 이거는 원래 그릇에 무게가 있을 거 아니야. 여기다 물을 더 넣었으면 그 물의 양만큼 더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200 더하기 x 이렇게 하면 되고, 얘는 y 이렇게. 그럼 얘도 저게 아니네. 그렇죠? 이것도 정비례가 아니네. 그렇지? 자, 그다음 3번. 시속 3km로 x 시간 동안 거는 거리. 얘는 거속시에서 많이 했잖아. 그럼 얘는 y는 몇 x? y는 3x. 요건 맞네요. 자, 그다음 4번. 1m당 무게가 15g. 그럼 x미터는 15x겠지? 얘는 그냥 곱하면 되니까. 5번이 틀렸나 보다. 36이고 가로가 x, 세로가 y. 자, 5번은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은데 넓이가 36이잖아. 근데 가로, 세로 곱해야 넓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은데 x, y는 36. 그럼 얘는 무슨 비례야? 이거 마지막 거는? 이건 반비례야, 반비례. 됐지? 앞장은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자, 그럼 뒷장 볼게. 18번 보겠습니다. 자, 18번은 이런 그래프죠. 우리 요거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 그래프 그리면, 어이구야. 그래프를 그리면 몇 사분면 몇 사분면에 그려지지 얘가? 1하고 3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치? 이런 모양인 거야. 자, 1번부터 볼게. 4,1을 지납니다. 자, 느 보면 되지. 4랑 1을 넣었을 때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얘는 땡. 2번 2, 4, 4, 4 아니죠? 방금 그렸죠? 땡. 3번 원점을 지나지 않죠? 얘는 원점하고 영원히 안 만나요? 땡. 4번 x축, y축이 한없이 가까워지는 한 쌍의 곡선이다. 이것도 맞죠, 그렇죠? 이 말이 맞는 거야, 반비례 설명. 근데 이제 5번이 틀린 것 같은데. x의 값이 증가할 때 y의 값도 증가하는지 볼게요. 자, 여기지. x가 0보다 큰 구간은 여기야, 여기. 그럼 잘 봐, 얘들아. x가 늘어나면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 오른쪽. 그러면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가려면 내려가야 돼, 올라가야 돼? 내려가야 될 거 아니야. 내려가야지 여기까지 가겠지. 그러면 x는 증가하는데 y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요거는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y는 감소인 거야, 감소. 아시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4번 맞는 거. 자, 그다음 19번 봅시다. 자, 19번은 이제 보면 그래프가 있죠. 여기 PDF가 없으니까 그래프를 다 그려야 되네. 비슷하게만 그려볼게. 요게 y는 2x, 여기가 y는 2분의 1x. 그다음에 여기 사이에 이제 정사각형이 하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정사각형이 이렇게 요래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y 값이 나와 있죠, 14 이렇게. 그렇지? 이런 그래프인 거야. 자, 이때 이제 d 찾으면 되거든. d. 자, 같이 한번 찾아볼게. 요 d. 얘들아, 여기 y 값이 14죠. 앞에 보세요. 여기 y 값이 14야. 그럼 나 이거 x 구하고 싶거든. x를 구하고 싶으면 이 점이 요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잖아. 맞지? 그럼 여기다가 14를 집어넣으면 x가 나올 거야. 얼마니? 7이야. 7. 써볼게. 7. 그러면 이 녀석은 몇 콤마 몇이냐면 7 콤마 14인 거야. 이해됐어요? 7 콤마 14. 됐니?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저거 한번 봐볼까? B점 한번 보세요. B 여기 있죠? 이렇게. 근데 얘는 7 콤마 얼마인 건 알잖아. 그치? 근데 이 7 콤마 얼마인지 알아, 몰라? 몰라. 그럼 여기다가 뭐라고 써볼 거냐면 내가 7 콤마 이렇게 쓰고 7 콤마 이렇게 쓰고
이거 쓰기 전에 한번 잘 봐봐. 이거 이해되는지. 이게 정사각형이잖아, 얘들아. 정사각형인데 한 변의 길이 아니 모르니? 한 변의 길이 알아 보려고.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죠. 그러면 요거 한 변의 길이를 우리 다 그냥 A라고 한번 해보자. A라고 한번 써보세요. A. 자, 요거만 집중해서 잘 얘기해줘 마잉. 여기 위에 14지. 14야. 위에 14. 근데 요거 한 변의 길이가 A야. 즉 14에서 A만큼 내려온 거야, 이렇게. 그죠? 그러면 여기는 뭐라고 쓸 수 있을까? 14 빼기 A라고 쓰면 되겠지. 7,14 빼기 A 써볼게. 자, 그러면 님들아 요 C 한번 봐봐. C는 오른쪽으로 옮겨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오른쪽으로 옮겨갔는데 아까 A만큼 내려왔잖아. 근데 얼마큼 또 오른쪽으로 가야 되냐면 또 A만큼 가야 돼. 왜? 정사각형이니까. 그지? 그러면 여기에 X값이 뭘까요? 7 플러스 A야, 여기가. 7 플러스 A. 그러면 이 자식이 몇 콤마 몇이냐면 7 플러스 A 콤마 14 빼기 A가 되겠죠. Y는 그대로니까, 그렇지? X만 바뀐 거야, 지금. X만 조금 늘어난 거고 Y는 그대로인 거야. 여기까지 되셨나? 다 따라왔어, 여기까지. 근데 잘 봐. 자, 이 점, 방금 주황색 했던 요 C점 있지, C점. 얘는 붕 떠 있는 점이 아니라 요 그래프로 샥 지나는 점이야. 맞지? 그러면 내가 이걸 한번 대입해 볼게. 없다가 요 식에다 한번 대입해 볼게. 자, 대입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돼요. 요 자리가 14 빼기 A고 요 자리가 7 더하기 A인 거잖아. 맞지? 그러면 이래 될 것 같은데 14 빼기 A는 2분의 1 가로 열고 7 플러스 A 이렇게. 그럼 이거 풀 수 있지 않아? 그치? 전개하면 풀 수 있겠지. 자, 2 한번 곱해볼까? 28 빼기 2A가 7 플러스 A고 넘기면 21이 3A야. 그럼 A 얼마란 소리야? 7이라는 소리겠지. 7. 그지?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가 7이었잖아. 여기는 얼마야 그럼? 이거 동그라미 치는 거. 14. 그리고 니네가 구해야 되는 D점을 보면 14면서 X값이 14면서 그대로 올라간 거잖아. 위에 있는 점이잖아. 근데 이 위에 있는 점 아까 Y값도 있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점은 몇 콤마 몇이라 하면 되냐면 14,14라 하면 되겠죠. 얘도 어디선가 우리 풀어본 것 같은데. 그지? 개념원리 발전 문제에서 풀어봤는데 이거. 우리 시험도 봤잖아 이거. 정비례 반비례 할 때.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다 썼나요? 넘어가도 될까? 그러면 20, 21, 22는 하지 말라 그랬고 23번 볼게. 아이고, 니네가 또 싫어하는 문제네. 원가 정가. 자, 하나씩 차근차근 써보면서 봅시다. 자, 원가 얼마래요? 원가 10,000원. 원가 10,000원. 자, 여기다가 이익을 몇 프로 붙였대요? 10% 붙였대요. 그렇죠? 10%? 그러면 10,000원에 10%는 얼마지? 10,000원에 10%면 1,000원이잖아. 1,000원만큼 얹혀서 판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1,000원을 플러스 한 거니까 정가가 얼마냐면 11,000원이겠죠. 11,000원. 여기까지는 뭐 어렵지 않죠? 정가 정하는 것까지는 다 나와 있으니까. 자, 근데 안 팔렸나 봐. 정가의 X%를 할인 판매했대요. 자, 그럼 그거 한번 써볼게. 원래 정가가 11,000원이야. 근데 이거를 할인 판매잖아. 할인 판매. 자, 할인할 거면 어떻게 써야 된다 했어요, 이거? 100분의 100을 우선 씁니다. 그쵸? 그 다음에 할인이면 돈을 얹히는 거야? 깎아주는 거야? 깎아주는 거야. 몇 퍼센트만큼 깎아줬대? X%만큼. 그래서 식을 이렇게 쓸게요. 11,000원 곱하기 100분의 100 마이너스 X. 됐어요? 이렇게 했더니 하나를 팔 때마다 원가의 4.5%의 이익이 생겼다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 우리 이익을 한번 구해볼 거야. 내가 5,000원짜리를 6,000원에 팔아. 그럼 나의 이익은 얼마야? 1,000원. 그거 어떻게 구했어? 뺐지. 판매가에서 원가를 뺐잖아. 자, 그러면 난 이익 구하고 싶으니까 원가를 빼야 돼. 원가. 자, 원가 얼마라 했어 아까? 10,000원이죠. 10,000원을 빼야죠. 이렇게. 이래 뺐더니 원가의 4.5%가 이익이네. 자, 10,000원에 4.5% 얼마지? 400? 4,500원은 45%고 450원이지 얘는. 450원. 요거 한번 풀어봐. 이식 한번.
자, 계산 한번 같이 해봅시다. 이 100하고 0 두 개 지울 수 있지 이렇게. 그지? 그 다음에 얘는 통째로 곱해야 되니까 11,000 빼기 110x 빼기 만은 451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마이너스 110x 요거는 이제 1000이죠? 1000이 이쪽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1000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550. 그러면 x가 딱 5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이때 x의 값은 5%네. 5%. 답은 5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뇌물의 원가 정가 나오지 않을까? 하나 나올 것 같은데. 원가 정가는 무조건 하나 나올 것 같고, 소금물도 무조건 하나 나오고, 거석시도 당연히 나오고, 무조건 나올 것 같아. 자, 필요한 거 다 썼니? 그러면 다 썼으면 24번 문제 좀 읽어보고 있어봐. 24번 볼게. 문제가 길면 보통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 문제가 긴 게 오히려 더 쉬운 거야. 자, 승재가 출발점에서 반환점까지 800m의 거리를 왔다 갔다 한 거야. 그렇죠? 왔다 갔다. 자, x가 뭔지 볼게. 출발한 지 x분 후지. 그럼 x는 시간이네. 시간. 맞죠? 시간. 승재가 위치한 지점까지 거리가 y야. y는 거리야. 속력이 아니야. 얘는. 거리야. 거리. 그러면 갔다가 왔다가 지금 이런 구조 아니야. 그쵸? 자, 출발점에서 반환점까지 가는데 몇 분 걸렸어요? 가는데 8분, 오는 데는 6분, 그 다음에 1회 왕복한 거는 14분이지.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25번. 다음 그림은 두 그래프가 있고요. 점 P의 X좌표가 4고 점 Q가 10, Y좌표가 10일 때 OPQR 찾았니? OPQR 요거의 넓이를 구하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좌표를 좀 한번 구해볼게. 자, 지금 얘가 뭐 이렇게 생긴 거잖아. 이래 되어 있고 이렇게 반비례 그래프가 하나 있고 여기 중간에 정비례 하나 지나는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사다리 꼴이 이렇게 하나 얹혀져 있나 보네. 이렇게 그지? 그 다음에 여기가 P고 여기에 X좌표가 4고 그 다음에 여기가 Q고 여기에 Y좌표가 10인 거고 이렇게 그지? 그리고 얘는 식이 요건 거고 이렇게 얘는 얼마인지 안 나와 있는 거고.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 점 보기, 이 점. 여기 쭈르르르르르 따라 올라가면 얘도 4, 얼마겠지? 그치? 그러면 얘가 일단 정비례 그래프를 하나 지나니까 4를 여기다 쏙 집어넣으면 4, 얼마니? 4,5야. 그런데 이 점이 정비례 그래프만 지나는 점이 아니죠. 어떤 그래프도 지나요, 얘가? 반비례도 지나죠. 자, 4,5니까 요거 곱하면 바로 요거 A 나오죠. A는 20이야. 20. 됐니? 그러면 Q 구하러 가봅시다. Q는 쭉 올라가면 얘도 반비례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지. 맞니? 그럼 얘가 X값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Y값이 10인 거잖아. 이렇게. 근데 요 그래프 위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X가 얼마일까? 2면 되겠지? 이 자리는 2,10. 그러면 여기의 길이가 2고 이만큼이 4고 이 높이가 10인 거 아니니? 그럼 넓이 구할 수 있지. 위아래 더하면 6, 곱하면 60, 반 나누면 30이겠죠. 30. 최종 답은 30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됐니? 됐어. 이게 저거보다 더 쉽지 않나? 저번 시간에 푼 것보다? 그 이유가 있어. 저번 시간에 푼 거는 활용이 많았고 얘는 활용이 저거 하나밖에 없어요. 원가 정가 빼고는 활용이 없지 않았나? 활용이 없었죠. 그래서 아마 조금 쉬웠지 않았을까. 자, 요거 활용 1번 볼게. 활용 1번. 연속하는 세 짝수야. 3개. 3개의 합이 130이고 너희가 구해야 될 게 뭐니? 가장 큰 수야. 그러면 얘는 가장 큰 수를 x로 놓는 게 낫지 않을까? 그지? 그러면 그 다음 숫자는 뭐로 놓을까? x-2랑 x-4. 왜냐면 x가 제일 커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더했을 때 이게 132예요 하는 게 더 낫겠지.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가운데 수를 x로 놓고 가장 큰 거 x 플러스 2, 가장 작은 거 x-2로 할 수도 있거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문제가 뭐냐면 얘네가 x만 구하고 끝내. 그러면 안 되잖아. 얘는 x 플러스 2까지 구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i의 가장 큰 거를 x로 놓자고. 알겠지? 그렇게 해보면 되고. 자, 그 다음 2번. 길동이 어머니의 나이는 길동의 나이의 4배이다. 그러면 길동이를 GD네. 길동이 x로 한번 해볼게. 그다음에 그런 GD맘. GD맘 어떻게 해야 될까? 4배니까 4x. 6년 후에 어머니의 나이. 자, 6년 후면 이 길동이도 6살을 먹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어머니도 6살을 나이를 이제 올라가겠지, 나이가.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이번에는 몇 배인 거래? 3배인 거래. 3배. 그치? 그러면 식을 이렇게 세우면 되겠다. 이거의 3배가 요거예요. 이렇게 세우면 되겠지. 그지? 그렇게 해서 올해 길동의 나이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이 정도만 해주면 되죠? 마무리 계산 해보세요. 다음 3번. 어떤 수를 5배에서 4배, 4를 빼야 된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못했죠? 어떻게 했어요? 거꾸로 했지, 거꾸로. 4배를 하고 5를 뺐어. 그렇게 했더니 이게 처음 구하려는 숫자잖아. 맞아? 처음 구하려는 숫자. 처음 구하려는 숫자보다 얼마큼이 작아진 거야, 여기서? 7만큼이 작아진 거겠지, 이렇게. 근데 얘도 봐봐. 이것도 x만 구하고 끝인가요? 아니죠. 얘는 x를 구하고 이게 처음 구하려는 숫자잖아. 그래서 이게 얼마인지까지 구해줘야 돼. 5x-4가. 됐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많이 틀린 4번 봅시다. 자, 우리 4번은 거리 속력 시간이니까 표 좀 그려볼게. 거속식. 누구냐? 소연이. 소연이가 산을 올라갈 때랑 내려갈 때니까 표를 하나 그려볼게. 얘네들은 저기야. 지우야? 얘네들은 다 표 그리는 거 아는데 내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봐 이거. 야, 이거 한 칸씩 대답하면 되겠다. 저기 리진. 리진? 올라갈 때 속도 얼마? 올라갈 때 속? 네? 시속 2km. 2km per hour. 그 다음에 저기 이 정도는 알겠지. 저기 손별이 네? 내려올 때 속력 얼마? 시속 3km. 그 다음에 저기 꼬치 네. 뭘 x로 놔야 돼? 당연히. 잠시만요. 이거 몰라? 당연히 뭘 x로 넣을 거야? 내려. 뭘 구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뭘 구하라 했는데 올라가면 되죠. 그러면 뭘 x로 놔야 되는데 올라가면 되죠. 그럼 x로 놔야지. 근데 이거 저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맞았어. 찬서. 틀렸지? 이거 넣는다. 그러면 내려올 때는 뭐라고 써야 돼? x 플러스 2. 그지? 자, 여기까지 채웠지. 그러면 2줄 채운 거잖아. 거리 속력 다 채운 거야. 시간은 뭐야? 속력분의 거리지. 그치? 자, 이서영 이거 올라갈 때 시간 뭐야? 올라갈 때요? 2x요. 내려갈 때 죄송해요. 3분의 x 플러스 2. 둘이 더해서 몇 시간 몇 분이래 지금? 네? 둘이 더해서 몇 시간 몇 분이래? 2시간 30분이요. 그럼 뭐라 써야 돼? 2.3이라 써야 돼? 네? 네? 얼마 써야 돼? 2.3이라 써야 돼? 얼마 써야 돼? 잠깐만요. 150. 잠깐만요. 뭐라고 써야 돼? 뭐 2.3이라 써야 돼? 그런데요. 10. 야, 이거 얼마 써야 돼? 약간 지금 멈췄어요. 2.3이야? 2.5요. 오, 안 속네. 2.5. 면 분수면 얼마지? 근데 저 뭘로 보는 거예요? 10분의 25니까 2분의 5지, 그치? 그러면 너희가 풀어야 될 식은 이 식이야. 마지막 거, 이 보라색. 자, 이 보라색 한번 풀어봐. 이거. 근데 저 얼마? 내가 얘기했지. 거속식은 표만 그리면 된다고. 그지? 그다음 또 많이 나오는 거 소금물. 소금물은 저것만 식 2개만 쓰면 되는 거잖아. 그지? 자, 그다음 8번 찍었는데 맞췄대요. 옆에 5번 보세요. 5번. 5번을. 자, 가로의 길이 6, 세로의 길이 8. 가로의 길이 2cm 늘렸으면 손별이 몇 cm? 네? 몇 cm? 가로의 길이 2cm 늘렸으면은 8cm? 왜 이거는? 세로는 적당히 늘렸다 했죠. 근데 세로 얼마큼 늘렸는지 모르죠. 그래서 8 더하기 x.
이렇게 해서 넓이를 구했더니 처음에 3배. 처음 넓이가 얼마지? 48. 그럼 48의 3배네. 이 식만 쓰면 끝이겠네, 그치? 더 이상 안 해도 되고. 그 다음 6번. 자, 10의 자리가 6인 두 자리 자연수. 그러면 이거는 60 얼마 이런 거네, 그치? 60 얼마, 그쵸? 그럼 얘는 1의 자리가 얼마인지 모르죠? 1의 자리 얼마인지 모르니까 10의 자리를 6, 그리고 1의 자리를 x 이렇게 놓고 60 더하기 x 이렇게 나와볼까? 60 더하기 x. 일단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지, 우리가 60 얼마라는 거, 그죠? 자, 그 다음 이 자연수의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바꾼 숫자. 자, 바꾼 숫자는 뭐냐면 10의 자리가 x고 1의 자리가 6인 거야, 그쵸? 그럼 얘는 어떻게 써야 될까? 10x 더하기 6이라 써야겠지, 이렇게 바꿨으니까. 이렇게 바꾼 숫자가 처음 자연수보다 9가 작습니다. 그러면 처음 자연수가 이 녀석이잖아. 이 녀석보다 9가 작다는 거잖아. 뭐가? 바꾼 숫자가 이렇게. 6. 그럼 요것만 풀면 되겠지. 요거 한번 풀어보시고. 다음 7번은 됐고 8번. 8번도 많이 틀렸네. 자, 한 100번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한번 또 써놓고 갑시다. 농도는 뭐예요? 소금물 분해 소금 곱하기 100. 그 다음에 그럼 소금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이 두 식을 쓰면 이제 이게 나온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나오는지 한번 보자고. 12% 200g 있대. 그러면 농도 알지? 12%. 그 다음에 소금물도 알지? 200g. 그럼 모르는 게 뭐야? 소금의 양을 몰라. 그럼 소금의 양식 한번 써볼게. 100분의 12% 곱하기 200. 그러면 이 물 안에는 소금이 24g 들어가 있는 거야. 24g. 에다가 X% 소금물 300g을 섞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얘도 소금물 한번 소금의 양 얼마인지 찾아볼게. X니까 100분의 X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300g이겠지. 이렇게 하면 이게 몇 X야? 3X. 그러니까 이쪽에는 소금이 3X가 들어가 있을 거야. 얘를 섞은 거야. 섞었더니 몇 퍼센트가 된 거야? 18%가 됐대. 그러면 그 마지막 계산은 농도식 한번 써볼게. 18은 자 소금부터 갑니다. 소금은 둘이 더하면 되죠, 이렇게. 24랑 3x 더하면 돼. 그 다음에 얘들아 소금 물은 몇 그램 된 거야 지금? 합쳤으니까 500이잖아,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는 100 곱하고. 그러면 약분하면 5고 양변에 5 곱하면 90이고, 그쵸? 그 다음에 넘겨서 풀면 x가 얼마 나오지? 20이 나오죠, 그쵸? x는 22. 그래서 답은 3번. 얘네 두 개만 쓰면 다 나온다니까. 그러면은 응? 농도 자리에다가 응. 100분의 18이라고 써야 아니. 농도의 숫자를 쓰라는 소리야. 농도의 숫자. 100분의 18 쓰면 틀려요? 틀리지 당연히. 그 몇 퍼센트에서 그 퍼센트 그 숫자를 쓰라는 소리야. 그래서 소금에 100분의가 써 있는 이유가 있지. 소금을 저렇게 해야 되니까. 됐어? 네. 잠시만요. 웨이팅. 별이가 나와서 얼마? 자, 보자. 한 송이 900원 하는 국화, 한 송이 1,400원 하는 백합을 합쳐서 10송이를 샀고 2,000원 하는 바구니에 담아서 13,000원이 돼야 되면 국화를 몇 송이 사야 되는지 구하시오. 자, 국화 하나에 얼마? 900원. 그럼 900x네 이렇게. 그 다음에 저기 뭐야? 백합이 하나에 1,400원인데 합쳐서 10송이잖아. 그러면 한쪽에서 x를 샀으면 나머지 한쪽에서 뭘까? 10-x겠지, 이렇게. 10-x. 자, 꽃을 담았어. 이거를 손으로 덜렁덜렁 들고 갈 수는 없잖아. 여기다 바구니 얼마를 샀대? 얼마짜리 바구니? 2,000원. 샀더니 이게 얼마가 된 거냐면 13,000원이 됐겠지. 이거 풀어주면 끝이죠? 이거 풀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10번. 우리 이거 10번 할 때 그 막 저거 했잖아. 뭐 의자가 뭐 남네 안 남네 막 이런 얘기 했었죠. 자, 다시 한번 볼게. 한 개에 5명씩 앉으면 2명이 못 앉는데요. 그러면 5x 하고 2명이 남아요.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근데 6명씩 앉으면 잘 봐. 거기 이제 밑줄 쓰면서 봅시다. 마지막 의자에는 2명이 앉았어. 그렇죠? 마지막 의자에는 2명. 그 다음에 완전히 빈 의자는 몇 개 남았어요?
한 개가 남았어. 자, 그럼 여기다가 뭐라고 썼냐면 우리가 x에서 하나를 빼는 게 아니라 두 개를 뺐어요. 그렇죠? 두 개를 의자를 빼고 마지막 의자에 아무튼 두 명이 남았다 했으니까 뒤에다 이제 플러스 1을 쓴 거야. 이렇게 하고 이제 학생 수는 같으니까 같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관계이군 학생이 아니라 관계액 숫자. 그래서 요걸 풀면 x가 나올 텐데 얘들아 요 x는 저게 아니지. 관계액의 숫자가 아니라 x는 의자의 숫자니까 요거 의자의 숫자를 구하시고 왼쪽 좌변이든 오른쪽 우변이든 아무거나 하나 x 대입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하세요. 얘는. 자, 그 다음 11번. 형이 12일 걸렸대. 그럼 하루에 얼마큼 할 수 있어? 형은 12분의 1. 동생은 15일이 걸렸거든. 그럼 하루에는 15분의 1을 하겠지. 자, 그리고 이제 차근차근 볼게요. 이 일을 형하고 동생이 며칠 동안 같이 했대? 5일 동안. 그러면 형은 12분의 1 곱하기 5고 그 다음에 동생도 마찬가지로 15분의 1 곱하기 5 이렇게 되겠지. 형하고 동생 같이 한 거야.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를 형이 한 거야. 나머지 했는데 형이 며칠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12분의 x 1에 했더니 완성됐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다가 1 쓰면 되겠죠. 그럼 얘가 이제 3분의 1이죠. 그렇죠? 3분의 1이고 양변에 11을 한번 곱해볼게. 그러면 5, 4, x, 12 이렇게 되겠지. 그럼 x는 얼마냐면 3이야. 3. 그럼 일단 이 문제는 답을 몇 번 찍어주면 되냐면 이제 2번 찍어주면 돼. 3일. 근데 이걸 뭘 헷갈릴 수 있냐면 이런 걸 헷갈릴 수 있거든. 자, 얘를 답이 가끔 8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8일. 왜 8일이라 하냐면 형이 3일 혼자 일했잖아. 동생하고 같이 일한 거 5일이잖아. 그럼 합치면 며칠이야? 그럼 엄밀히 따지면 형이 8일 일한 건 맞지. 근데 그 문제 다시 한번 봐봐. 문제에 혼자 일한 기간인 거잖아. 그래서 그걸 잘 봐야 돼. 혼자 일한 기간만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형이 일한 전체 토탈 기간을 물어보는 건지를 잘 보라고. 알겠어? 여기까지 다 풀어놓고 그거 잘못 찍으면 억울하잖아. 그죠? 그래서 그거 꼭 잘 보세요. 자, 그 다음에 12번. 자, 작년이 500명입니다. 그 다음에 뭐 남자 여자 있으니까 여기다 또 표 하나 그려볼게. 남자 여자 총합. 작년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자, 토탈은 500명이고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남학생은 3% 증가, 여학생은 7% 감소, 전체적으로는 15명이 감소했대요. 그러면 총 원수는 15명이 감소한 거지, 그치? 그리고 뭘 구하래 지금? 구하는 게 뭐야? 올해의 여학생. 그럼 얘들아 잘 봐. 이런 유형은 무조건 작년을 x로 놓는다 했어. 내가 구할 게 올해의 여학생이니까 그거에 해당하는 작년의 동일한 성별 여자를 갖다가 작년의 여자를 x로 놓겠습니다. 그럼 전체가 500명이야? 여자가 x명이야? 남자는 몇 명일까? 500 빼기 x야. 여기까지 됐어요? 우리 증가감소에서 무조건 작년을 x로 놓는 거야. 자, 그 다음 남자는 몇 프로가 어떻게 됐대? 3%가 증가했대. 그러면 100분의 3을 쓰고 500 빼기 x를 곱하면 되겠지. 여자는 몇 프로가 어떻게 했대? 7%가 빠진 거야. 감소야. 그렇지? 그러면 마이너스 100분의 7 그 다음에 곱하기 x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한 개 전체적으로 15명이 줄어든 거니까 는 15예요. 마이너스 15예요.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이식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전체적으로 얼마를 곱할까요? 100을 곱할까요? 그러면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1500 이렇게 되겠죠. 100을 곱하는 거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10x 더하기 1500 빼기 1500 그럼 마이너스 10x가 마이너스 3000이니까 x의 값은 300이겠죠. 300. 그리고 답을 300이라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작년에 여자가 지금 300명이니까 올해 여자는 그거에서 7%만큼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7%만큼 감소한 거예요. 자, 7%만큼 감소했으니까 300명의 1%가 몇 명이니? 300명의 1%. 3명이지, 3명. 그치, 3명이야, 3명. 그러면 1%가 3명이니까 7%면 21명이겠지, 그치? 그래서 답은 21명 이렇게 쓰면 됩니다. 21명. 이 빠진 거지. 이 감소니까 300에서 빼야겠다. 빼면 279명이 답이겠네. 279명.
됐니? 됐어. 뒤에다 썼니? 다 썼어. 오케이. 그러면 이제 옆에 봅시다. 13번 볼게요. 4개밖에 안 되니까 요거까지만 다 하고 싶시다. 자, 13번. 문구점에서 한 개에 300원짜리 연필, 그 다음에 200원짜리 지우개 합쳐서 10개 살 거고 구입 금액이 2,700원 될 거고 연필과 지우개 개수를 구하시오. 아니, 그럼 얘는 아까 저거랑 비슷한 거 아니야? 그 9번이랑 비슷한 거 아니야? 그치? 옆에 막 국화 그거랑? 그러면 하나 300x라 썼어. 그럼 나머지는 200에다 어떻게 해야 돼? 10-x 이렇게 써야겠지. 합쳐서 10개니까. 이래 합쳐가지고 얼마 나와야 된대? 2,700원. 식 이렇게만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4번. 자, 14번은 3권씩 줬더니 19권이 부족했대, 그치? 그러면 3권씩 줬더니 19개가 모자른 거잖아, 그죠? 4권씩 주면 어때? 아니, 2권씩 주면 어떻대? 2권씩 주면 오히려 몇 권이 남았대요. 13권이 남았대, 이렇게. 그럼 이게 끝이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과부족이라 하거든, 우리. 넘치거나 부족하거나. 근데 넘치거나 부족하거나 할 때 이런 14번 같은 거는 쉽잖아. 근데 이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게 아까 봤던 저런 거. 어디 갔어? 그 의자 문제 있지? 10번 같은 거. 요게 조금 더 헷갈리는 거야. 알겠니? 자, 그 다음에 15번. 15번도 거속시죠? 거속시 표 한번 그려볼게. 자, 15번 거속시. 그 동생하고 형이 있죠? 동생부터 쓸게. 동생. 그 다음에 형. 자, 집에서 근처에 있는 병원까지 가는데 동생은 자전거로 속력이 어떻게 됐대요? 속력 어떻게 됐대? 동생? 120. 근데 무슨 속이야? 시속이야, 분속이야, 초속이야, 뭐야? 분속이야, 그치? 그러면 얘는 분당 120m를 갔다는 것이고. 됐어요? 자, 그 다음 그 형 볼까요? 형은 천천히 가네요. 형은 걸어서 매분 40m의 속력이니까 40m/min. 동생이 형보다 5분 먼저 도착했대, 그치? 5분을 먼저. 그리고 구하는 게 집에서 병원까지 거리지. 그러면 구하는 게 거리니까 x라 한번 놔볼까, 이렇게? 어쨌든 둘 다 집에서 병원까지는 간 거잖아, 그쵸? 그러면 x라 한번 해볼게. 자, 2칸을 채웠습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시간은 어떻게 채울 거냐면 속력분의 거리, 그 다음에 속력분의 거리 이렇게 채울게요. 그런데 5분의 차이가 있죠. 5분의 차이가 있단 말이야. 누가 먼저 도착한 거야, 지금? 동생이 먼저 도착한 거야. 그러면 뺐을 때 5분이 나와야 되는데, 자, 니네 봐봐. 동생에서 형을 빼야 될까? 형에서 동생을 빼야 될까? 형에서 동생을 빼야지. 왜? 형은 더 늦게 도착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동생은 빨리 도착한 거니까 30분, 형은 35분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느린 사람에서 빠른 사람을 빼줘야겠지. 그래야지만 이 플러스가 나오겠죠. 그래서 느린 사람인 형에서 빠른 사람인 동생을 빼줍니다. 40분의 x 빼기 120분의 x. 이래 했더니 이제 5가 나왔다는 소리죠. 그럼 양변에 얼마 곱할까요? 120 곱하면 되겠죠. 그럼 얘는 3x 빼기 x는 600 이렇게 나오니까 2x가 600이니까 x는 300m겠죠. 300m. 됐어. 그럼 내가 아까 소금물 해줬으니까 16번은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보고서 내가 나랑 같이 봐줄게요. 해보세요. 자, 일단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볼게. 우선 6%짜리 소금물이 있어, 그치? 소금물에 담겨 있어. 근데 거기다 이제 무슨 짓을 한 거야? 2%짜리 소금물 갖고 왔어. 갖고 와서 어떻게 한 거야? 섞은 거야, 그치? 저은 건데 여기 내가 안 써놨다시피 지금 6%짜리는 400g이라고 나와 있거든. 근데 2%짜리는 몇 g인지 몰라. 몰라. 섞었어. 막 섞었어. 그렇게 하고 나서 물을 어떻게 했냐면 증발시켰어. 증발이 뭔 줄 알아? 없애요. 끓여서 없애는 거야. 끓여서 없애면 물만 빠지고 소금은 안 빠지지. 그러면 물만 걷어낸 거야. 이렇게 걷어냈더니 최종적인 결과물이 뭐가 됐냐면 5%짜리 소금물 600g이 나왔다는 소리야. 이랬을 때 이제 저걸 구하라는 거죠. 물을 얼마큼 증발시켰는지를 구하라는 소리지, 그렇지? 자, 하나씩 한번 해봅시다. 내가 구해야 되는 거는 이게 얼마인지를 구해야 돼, 그죠? 자, 근데 내가 쓸 수 있는 식, 이 유형에서 내가 쓸 수 있는 식은 2개밖에 없어.
농도를 쓸 건지 소금의 양을 쓸 건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그죠? 자, 근데 나는 소금의 양으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소금의 양으로. 자, 첫 번째 6%짜리 소금물 400g 안에 들어있는 소금이 얼마인지 찾아보겠습니다. 100분의 6 곱하기 400이니까 얘를 이제 쭉쭉 곱하면 얼마냐면 24야. 됐지? 자, 그 다음 2%짜리 몇 g인지 모르지. 얘를 뭐 Ag이라 한번 해볼까요? Ag. Ag이라 하시면 100분의 2 곱하기 A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냥 이게 저길 것 같은데? 소금의 양일 것 같은데? 마지막 5%짜리 600g이죠. 그렇죠? 그러면 100분의 5 곱하기 600이니까 이게 몇 g이야? 30g이야. 자, 그럼 얘들아 봐봐. 봐. 물은 어차피 저 상관없거든. 저거는 뭐 물을 넣든 빼든 뭐 자식은 하든 간에 소금은 변하지 않아. 그러면 24g에다가 여기 지금 소금물 섞었잖아. 그치? 투하를 했을 때 이렇게 하고 나서 더 이상 소금은 섞일 일이 없어. 그러면 최종이 30이지. 그럼 얘가 6이란 소리야. 일단. 요게 1차적으로 나와야 돼 일단은. 처음에 24g에 있었고 중간에 뭘 섞었고 물은 섞은 건 상관이 없으니까 최종 결과가 30이라면 중간에 섞은 소금은 6g이 나와야겠지. 그럼 이제 니네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여기다가 곱하기 A는 6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여기가 몇 g이었을 거냐면 얘가 300이었을 거야 아마도. 그럼 얘가 지금 300g이었어요. 300g. 다 풀었네요. 400g, 300g 섞었어. 근데 마지막 최종 결과가 600이야. 그럼 몇 g 날려야 돼? 그렇지, 100g 날리면 되지. 그래서 답은 100g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이거 써놓으시고 자, 정비례 반비례 요것만 하고 가자. 네. 뭐야 이거? 1번 틀린 정신나간인가 했네? 정비례인 거 고르라는데 3명이나 틀렸네. 미친 거야 이거? 나만 그런 게 아니야. 야, 1번하고 4번은 무슨 비례야? 1, 4번? 반비례고 3번은 아무것도 아니고 2, 5번이 정비례지? 그 다음에 3번 옳지 않은 거. 자,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옳지 않은 2번이요? 옳지 않은 거 옳지 않은 게 아니라 관계 시간이에요? 3번. 자, 얘가 y는 3분의 1x니까 뭐 이렇게 그려지겠지? 네. 여기서 이제 2번이 틀렸는데 x가 0보다 작을 때, 자, x가 0보다 작을 때는 여기야, 여기. 이 위치야, 이 위치. y도 어때? 0보다 작지, 그치? 그럼 얘는 방향이 반대가 돼야 될 것 같아. 그래서 2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4번 볼까요? 4번은 얘는 y는 몇 x야, 이거? y는 5x지. 5배가 있으니까 y는 5x. 그러면 a에는 15 들어가면 되고 b에는 20 들어가면 되고 더하면 35고. 됐고, 그 다음에 7번. 자, 7번에 y축에 가장 가까운 그거 밑줄 하나 쳐볼까? y축에 가장 가까운. 자, y축에 가장 가까우려면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최대한 이렇게 이렇게 붙어야 돼. 그렇지? 이런 식으로.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절대값이 커야 합니다. 부호 상관없이 절대값만 크면 돼요. 절대값만. 그러면 절대값이 가장 큰 거는 5번이지, 5번. 됐죠? 그 다음 8번. 옳은 거 찾으라 했습니다. 자, 1번. 3x는 2, 4, 4분면이 아니죠. 1, 3이죠. 1, 3으로 고치고. 2번. 마이너스 3x는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직선. 3번. y는 x분의 3 원점 안 지나죠. 반비례니까. 4번. 2, 4분면 지나는 거 맞고. 그 다음에 5번. y는 x분의 1의 그래프는 x가 증가하면 y값 증가한다. 아까 우리 이런 거 했었죠. 이거 틀렸잖아. 아까 그렇지? y 감소야. y 감소. 아까 처음 풀었던 거에서 똑같은 거 하나 했었습니다, 우리.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9번. 자, a,4를 지난다 했으니까 얘는 여기다 식 대입해야겠지? y는 3분의 2x니까 여기다 a 대입하고 여기다가 4 대입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계산 한번 해볼까? 4는 3분의 2a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3을 곱하면 여기가 10이고 2를 나누면 6이죠. 그럼 a는 6이네. 6,4네, 6,4. 그럼 넓이 얼마야, 그거? 24가 아니라 12죠. 12. 삼각형이니까. 됐고, 그 다음에 11번. 야, 11번은 이건 좀
11번 좀 그래. 오케이. 대입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나랑 똑같이. 자, 3 얼마야? 11번에? 3,5지 그치? 3,5야. 그러면 3,5를 정비례 그래프가 지나야 되니까 y는 몇 x냐면 3분의 5x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b가 5고 a가 3분의 25죠. 3분의 5고 이렇게. 그리고 곱한 게 3분의 25겠죠. 곱한 게. 그래서 답은 5번 찍으면 되고. 그다음에 13, 14, 15. 자, 13번. 자, 여러분, 얘가 13번은 이런 얘기가 있잖아. 18,1이래매. 그럼 식이 바로 나와 반비례니까. y는 x분의 36. 어떻게 구한 거야, 이거? 둘이 곱한 게 머리 위로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그지? 자, 그다음에 거기 이제 그래프 나와 있는 거 봐봐.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삼각형이 이렇게 하나 얹혀져 있잖아. 근데 지금 P가 아니라 A의 좌표가 6,0이란 말이야. 맞지? 그러면 여기 위에도 6, 얼마일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아까 우리 이 식이 y는 x분의 36이라 했거든? 그럼 얘는 6, 6이겠죠. 6,6. 자, 넓이 한번 구해봅시다. 이거 넓이 얼마? 66, 36의 절반이니까 18이겠지, 18. 그래서 답은 18 이렇게 쓰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지은이랑 도은이 이거 한번 볼게. 그 지은이 먼저 보자. 지은이. 자, 지은이는 위로 올라가는 게 지은이지, 이렇게 위쪽에 있는 거. 자, 지은이 거기 점이 나와 있거든. 몇 콤마 몇이라 나와 있어? 지은이 봐봐. 지은이 40, 10이죠. 그러면 얘가 정비례 그래프니까 여기다 40하고 10을 거꾸로다. 여기다가 10 넣고 여기다가 40 넣으면 되겠지, 그렇지? x가 40이고 y가 10이니까. 그러면 얘가 몇 x냐면 y는 4분의 1x야. 이게 이제 누구냐면 지은이야, 지은이. 아이유씨네요, 지은이. 자, 그 다음에 저거는 도은이 볼까? 도은이는 4, 10, 얼마지? 4.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정비례 그래프니까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여기가 4고 이 자리가 40이니까 y는 10분의 1x. 얘는 누구냐면 도은이야, 도은이. 두 사람의 거리 차이 얘기하는 거야. 거리 차이가 3km가 되는 것은 출발한 지 몇 분 후인지 찾으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잘 봐. 누가 더 빨라 지금? 지은이가 훨씬 빠르지, 그치? 그러면 빠른 쪽에서 느린 쪽을 빼야 될 거 아니야. 빠른 쪽에서 느린 쪽을 빼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4분의 1x에서 10분의 1x를 뺍니다. 이래 뺐을 때 그 거리가 3인 걸 찾아달라는 소리야, 이렇게. 자, 그럼 x 한번 구해볼게. 밑에 10하고 4가 있으니까 얼마를 곱하면 편해질까요? 20을 곱하면 편해지겠죠?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2x는 여기도 곱해줘야지. 60이야. 그럼 3x가 60이니까 x는 20이겠죠. 그래서 20분 후에 두 사람의 거리는 3km가 됩니다. 3km. 정리 다 했네요. 네. 넘어가도 될까? 네. 자, 이제 마지막 15번 문제 한번 볼게. 자, 15번은 얘는 뭐 그래프 그려놓고 볼까요? 자, 얘가 이렇게 있고 이 자리가 2,3 그 다음에 여기가 5,3이네.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이렇게 이런 상황인 거고 이게 자, 보자. 직사각형 ABCD 직사각형 ABCD입니다. 근데 이거 직사각형 아니잖아? 네? 정사각형이죠, 그렇죠? 정사각형. 근데 정사각형도 결국 직사각형이니까 그냥 직사각형이라 쓴 것 같은데. 자, 얘는 그럼 넓이가 얼마일까? 9야, 9. 이 사각형의 넓이는 9야. 그런데 이제 중간에 정비례 그래프가 하나 지나갈 거거든, 여기. 이렇게 쑥 지나가면서 넓이를 반으로 쪼개야 돼, 이렇게. 반으로 쪼개는 그런 거를 찾으라는 소리야. 그러면 이쪽이 이제 4.5, 즉 2분의 9, 밑에도 2분의 9가 돼야겠지, 그지? 자, 그럼 얘들아 봐봐. 얘가요. 이거 주황색 한번 봐보세요. 이 주황색이 뭐냐면 사다리꼴이야. 그지? 이 사다리꼴. 이 사다리꼴의 넓이가 2분의 9가 돼야 돼. 이 사다리꼴의 넓이가. 그지?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얘 넓이를 구하려면 여기 얼마인지 모르죠. 그렇지. 그 다음에 얘도 얼마인지 모르죠. 그렇죠. 근데 요거를 식을 우리 하나 이렇게 한번 써놓고 볼까? y는 ax라고 한번 써보세요. y는 ax. 정비례 그래프니까 저 정도는 쓸 수 있겠죠? 자, 근데 얘들아 봐봐. 여기 이거 구하려면 2를 대입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여기 몇 a일까? 여기는? 2a겠지. 써볼게요. 2a. EA 썼나요? 같은 논리로 여기는 얼마일까요? 그러면 여기는 5a야. 그리고 여긴 길이가 얼마냐면 3이라고 알아. 이건 이미. 그지? 그럼 넓이 한번 구해볼게. 윗변이 2a이고 아랫변이 5a이고 그 다음에 높이가 3이고 반을 나눠야지 이게 넓이인 2분의 9가 나오겠죠. 됐어요? 자, 그러면 둘 다 2분의 있으니까 이거 날리고 이거 날릴게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3이 있고 9가 있잖아. 그치? 그러면 뭐랑 3이랑 곱해야 9가 돼? 그럼 얘가 3이네. 그치? 3? 그치? 아, 7a가 3이구나. 그럼 a는 얼마구나? a는 7분의 3이겠구나. 7분의 3. 그래서 답은 7분의 3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이렇게 풀어도 되고 얘는 이제 정비례로 푸는 거고 이렇게. 자, 이렇게 푸는 거 말고 또 하나가 더 있어. 또 하나 더 있는데 이것도 한번 봐봐. 자, 이거는 그러니까 얘를 중학생들이 이렇게 풀어야 되고 고등학생들? 아니 중2 때 나오나? 아무튼 중2 때 나오는 것 같은데 학년이 이제 올라가면 그렇게 이제 하나씩 다 안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기 3이지. 봐. 이 직선이 지나가면서 넓이를 반으로 쪼개야 되잖아. 그러면 생각해 봐봐. 얘가 이렇게 지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이렇게 지나면 이게 넓이를 반을 쪼갤 수가 없거든. 그 다음에 이렇게 지나면 얘도 안 되겠지. 얘가 어딘가 특정한 부분을 지나야 돼. 특정한 부분을 썰고 지나야 되는데 그 지점이 어디냐면 두 대각선 있죠. 두 대각선의 중점이야. 가운데. 이 가운데를 딱 지나면 돼. 여기만 지나면 어떻게 지나든 간에 다 무조건 반이야. 넓이가. 예를 들어 이렇게 지나잖아. 넓이 반이야. 그지?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썰어도 넓이가 반일 거야. 그 다음 얘를 또 이렇게 썰어도 넓이가 반이겠지. 그러면 저 점만 구하면 되거든. 자, 근데 저 점 구하는 거 어렵지 않아. 봐봐. 2랑 5지. 거리가 3이지. 절반이면 얼마야? 1.5지. 그럼 여기 얼마겠어? 3.5일 거 아니야. 그렇지? 3.5. 자, 봐. 여기 0이지. 여기 3이지. 거리가 얼마야? 3이야. 그럼 절반 얼마야? 1.5지. 그럼 이 가운데. 이 점은 몇 콤마 몇이냐면 3.5 콤마 1.5니까 분수로 바꿔볼까 이거? 2분의 7 콤마 2분의 3이겠지. 를 지나면 돼. 뭐가? 이 그래프가. 한번 해볼게. 그럼 2분의 3은 a 곱하기 2분의 7이니까 이 a는 얼마냐면 7분의 3이 바로 나와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어. 그래서 하나만 써놓을게. 거기 써놔. 정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 하려면 어딜 지나야 되냐면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야 돼요. 두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야 한다. 이렇게 적어놓을게. 이제 2학기 때 니네가 도형을 하니까 직사각형도 맞아. 직사각형도 두 대각선의 교점만 지나면 돼. 직사각형은 이제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이러면 이 두 대각선의 교점이 있겠지. 이 가운데 점을 딱 지나면 넓이가 무조건 반이야. 예를 들어 이렇게 하면 넓이 반이야. 어떻게 지나든 간에. 됐어요? 그렇게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시험 시간에 이거 써도 상관없지. 학년이 올라가면 이렇게 안 풀어. 학년 올라가면 이렇게 안 풀어. 이거는 니네가 정비례 지금 그래프에서나 이렇게 풀는 거지. 나중에는 이렇게 풀어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 우리 가방 싸지 말고 하지. 우리 오늘 3세트 했지? 3세트. 첫 번째는 전체 다 볼 수 있는 거 하나 했고, 두 번째는 활용이 별로 없어서 활용 특집 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정비례 반비례 했는데 니네 정비례 반비례 아니 안 내도 돼. 자, 정비례 반비례 있죠? 정비례 반비례.
요거는 이제 금요일날 시험 볼 때도 마찬가지야. 금요일날 시험 볼 때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 정비례 반비례는. 그 다음에 저것도 마찬가지야. 좌표 그래프도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리고 1차 방정식은 계산이 조금 많을 거 아니야? 그 앞부분은. 활용 말고 앞부분. 그 다음에 활용 부분이 좀 머리 쓰는 게 많겠지. 그래서 너희가 시험을 조금이라도 더 잘 보려면 내가 볼 때는 어떻게 보는 게 낫냐? 1번부터 고지고대로 보는 것도 좋은데 그런 것보다도 좌표랑 정비례 먼저 찾아서 푸는 게 좀 더 나을 수 있어. 활용 같은 거 그냥 먼저 덤비지 말고 활용 놔두고 어차피 시간이 80분이잖아. 근데 너희 나랑 수업하면서 80분 놓고 해본 적 한 번도 없거든. 그렇잖아. 오늘 제일 많았던 게 아닌가? 월요일날 60분 해봤고 평소에는 막 40분씩밖에 안 줬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시간은 남을 거야. 시간이 모자라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뭐부터 하자고? 정비례, 반비례나 좌표 그래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1차 방정식 계산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활용을 계산을 하자고. 알겠지?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오늘까지는 주관식이 없었지만 우리 주관식이 있어요. 21개가 객관식이고 그 다음에 9개가 주관식인데 우리 주관식 마킹할 때 답이 7이면 어떻게 한다고? 0, 0, 어. 7. 여기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니까 0, 0, 7 이런 식으로 쓰라고. 이렇게 두 자리면 어떻게 쓰지? 뭐 14라고 하면 0, 1, 4 이렇게 쓰면 되고 세 자리면 1, 2, 3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지? 네 자리면 다시 풀면 되고 소수 분수 다시 풀면 되고 마이너스 다시 풀면 되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마킹 잘 하시고 자 그러면 금요일 날 뭐 갖고 와야 돼? 컴싸 또 화이트 수정 테이프 가지고 오시고 우리 금요일 날은 시험이니까 시험은 5시 반에 봅니다. 5시 반에 보니까 이날은 늦으면 큰일 나요. 5시 반에 못 오면 이날은 꼭 와야 돼. 못 오면 토요일 날 와서 봐야 돼. 못 오면. 그래서 5시 반까지 반드시 오세요.